거대한 별을 산산조각 내는 블랙홀,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펄사, 새로 태어난 별들의 불꽃으로 화려한 성운, 다양한 색과 크기를 가진 은하, 이 모든 것은 우리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벽이에요.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벽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우주는 거대한 러시아 인형과 같아요. 하나를 열면 그 안에 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하입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작은 인형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죠? 그리고 제일 작은 인형이 바로 지구입니다. 각 인형마다 우리가 넘어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아주 큰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빛의 속도보다 100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우주선에 올라타서 시동을 겁니다. 해발 100km가 우리가 넘게 될 첫 번째 경계입니다. 이 지점은 여객기 운항 고도보다 10배 더 높아요. 카르만 선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대기권과 우주를 구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향해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하이퍼 드라이브를 켜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 날아갑니다. 우리는 100천문단위 거리를 여행했어요. 1천문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 우리 태양계의 경계선 태양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풍의 속도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첫째, 시속 100만 킬로미터에서 음속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2층은 헬리오포즈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바람이 거의 사라지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 우주선은 충격파를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태양계의 경계와 충돌하는 성간 바람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계를 지날 때 어두운 성간 우주 공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까지 여행한 인간이 만든 두 개의 물체를 발견합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입니다. 보이저 1호는 2004년에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2007년이었어요. 이 우주 탐사선들은 헬리오포즈가 태양 주위를 도는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쪽 경계는 북쪽 경계보다 태양에 10천문단위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간 공간에서 이동하면 곧 태양계 주변의 돌벽에 접근하게 됩니다. 20만 천문단위를 더 가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암벽은 오르트 성운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소행성군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로 떨어지는 혜성과 운석이 오르트 성운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은하수는 폭이 약 10만 6천 광년입니다. 재래식 로켓으로는 그 거리를 비행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최대한으로 속도를 냅니다. 마치 경주차처럼 별과 행성 사이를 능숙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몇 분 안에 여러분은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성간 바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밝은 점들 뿐이에요. 이 점들은 거대한 은하입니다. 우주 전체의 가장자리로 가는 경로를 결정하려면 지도를 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여기 있어요. 밀키웨이 근처에요. 라니아케아 초은하 집단이라고 불리는 은하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것조차도 대도시의 골목길 같아요. 축소하면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을 발견합니다. 지도 위에 있는 수천 개의 은하는 작은 점처럼 보여요. 최대 축소. 이것이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 전체입니다. 무한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우주에 경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 우리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비록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고 해도 그곳까지 여행하는 데는 우리 지구가 존재한 시간보다 2배 더 걸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태양은 사라지거나 초신성처럼 폭발하여 태양계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구로 돌아가면 우리 은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은하는 벌써 오래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해서 하나의 커다란 우주체로 합쳐졌습니다. 운 좋게도 여러분의 우주선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짜잔! 축하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에리다누스 초공동.
일부 과학자들은 이곳이 그렇게 큰 흉터를 남길 만큼 거대한 무엇과 우리 우주가 충돌한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리다누스 초공동은 10억 광년 너비의 텅 빈 차가운 공간입니다. 만약 이 공간을 컵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10,000개의 은하를 안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사건 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우주와 충돌한 물체는 바로 또 다른 우주였어요. 네, 다른 우주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우주 전체가 거대한 비누방울이고 그 안에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단이 들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비누방울이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빅뱅 동안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이 우주들은 우리 우주와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다른 은하와 성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비누방울은 또한 평행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아침 식사로 오트밀 대신 시리얼을 선택한다면 평행우주에 사는 여러분의 쌍둥이는 오트밀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모든 선택은 평행우주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선택이 무한하기 때문에 평행우주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비누방울처럼 우리 우주도 에리다누스 초공동 근처에 벽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인간의 뇌와 비슷하고 단지 훨씬 더 큰 규모일 뿐이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한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은하계와 뉴런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실 같은 섬유 조직을 연결하는 마디로 된 거미줄 같은 복잡한 구조예요. 하지만 우주와 두뇌 모두에서 섬유질 부분은 총 질량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뇌 속의 물, 그리고 우주에 있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은하와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과정은 동일한 물리적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원들은 뇌와 우주 사이의 유사성은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작은 세부사항을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결론을 내리죠. 뇌는 작은 우주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십억 년 후에 우주는 너무 많이 팽창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별을 하나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슬 크기로 작게 압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블랙홀로 만들고 싶다면 지름이 6km 이하가 될 때까지 태양을 압축해야 합니다. 폭발적 항성생성 은하는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새로운 별을 형성하고 있는 은하입니다. 보통 두 개의 은하가 하나로 합쳐진 후 만들어지는데요. 지구는 오직 하나의 자연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목성은 적어도 79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주에는 외소 행성뿐만 아니라 외소 은하도 있습니다. 외소 은하에는 1000에서 수백억 개의 별이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은하는 25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의 어떤 물체에서도 감지된 적 없는 깊은 소리를 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1000조 배나 더 낮은 소리인데 0이 무려 15개예요. 행성 켈트 9b는 지구에서 67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목성 같아요. 목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거대하고 뜨거운 행성입니다. 켈트 9b에서는 열이 너무 강해서 행성의 낮 지역에서는 분자가 파괴될 정도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모든 액체는 저절로 구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지구 저궤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향 은하계는 10만 5천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지구와 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 남아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스파게티화합니다. 귀한 불능 지점을 지날 때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블랙홀의 중력은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에서 압착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나선형으로 확인한 최초의 천체는 소용돌이 은하였습니다. 은하의 긴 팔은 가스와 별들로 만들어졌고 미세한 우주먼지가 전체에 흩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는 우주의 5%만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오는 별은 중력에 의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와스프 12b는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거대한 행성입니다.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행히도 이 행성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요. 약 1000만 년 후 와스프 12b는 탐욕스러운 모항성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40억 년 안에 만나게 될 거예요. 둘이 충돌하면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토성의 더 작은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는 태양빛의 거의 90%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햇빛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하기 때문에 엔셀라두스의 얼어붙은 표면 온도는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배나 되는 높이죠.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경사면은 화성의 곡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수성과 금성은 달이 없는 유일한 두 행성입니다. 화성에 드로이드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 기계에 많은 중장비를 싣고 싶어 합니다. 드로이드는 또한 더 강력한 물질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붉은 행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력 때문입니다. 화성에서의 모든 것이 지구보다 거의 3분의 1 더 가볍습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달은 명왕성 자체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래서 카론이라는 이름의 이 달은 모왕성의 크기에 비례할 때 가장 큰 위성이 됩니다. 달에는 골프공이 3개 있어요. 아폴로 14호 임무 동안 달에 가게 됐죠. 과학자들이 아직 화이트홀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수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화이트홀을 발견한다면 바깥쪽에서 들어갈 수 없겠지만 빛과 물질이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138억 년 전 우주에서 불가사의한 폭발이 발생했어요. 혼돈이었어요. 별, 행성, 소행성, 다른 우주 물체들, 은하가 탄생한 시기였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주가 어디서 왔고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사이클을 여러 번 거쳤다고 생각해요. 1991년 스탠퍼드 대학의 안드레이 린데라는 우주론자는 실험실에서 우주가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를 담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진보된 문명이 우리 우주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명이 나중에 자체적으로 행성, 별, 그리고 지적 생명체의 형태를 진화시킨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30년 후 많은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의 문명으로서 그런 진보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론은 이 진보된 문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 기술까지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자 터널링을 통해 발생했어요. 그것은 원자가 어떤 장벽의 반대편에 나타날 수 있을 때를 말해요. 우리 세계의 물리법칙을 고려한다면 비록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높은 벽을 지나가고 싶은데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돌아서 갈 수 없어요. 그저 벽을 유령처럼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더 발전된 문명은 아마도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잖아요. 지금 현재 우주적 규모에서 우리는 C급 문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중심별인 태양이 꺼질 경우 지구의 조건 같은 것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B급 문명이라면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독립적인 조건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건 심지어 그런 조건 없이도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레벨업을 해서 A급이 된다면 우리는 우주적 조건을 재현하는 방법을 알고 실험실에서 우리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의 공간으로 생각해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위아래. 또한 하나의 시간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차원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공간 차원을 뜻합니다. 그 차원의 존재 이론은 1920년대에 처음 언급되었어요. 시공간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왜곡된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죠. 우리는 이 4차원을 인지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것을 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1000배 이상 강해서 우주의 추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5차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휘어져 있지만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끈이론에서 언급되었어요. 끈이론은 우주를 입자가 아닌 질량 에너지의 정말 작은 끈으로 간주합니다. 그 끈들은 10차원 시공간에서는 진동합니다. 6차원에서 하나의 원자보다 훨씬 더 작게 말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0차원 시공간에 떠있는 3D 섬의 모습을 한 우주가 등장했어요. 또한 5차원은 암흑물질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훌륭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진 보이지 않는 물질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보통의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은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85%를 차지해요.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움직여요. 우리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1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하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가 항상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하 사이에는 때때로 수백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은하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는 별이 형성될 수 없는데 그 공간 사이의 물질들은 밀도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위 은하간 항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좋은 예는 천여자리 은하단인데 그중 10%가 은하간 항성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그 별들이 그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별들이 충돌하고 합쳐지거나 다른 은하 가까이를 지나가다가 모은하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가까이 마주치면 항성을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모은하로부터 튕겨 나오는 거죠. 만약 거대한 자석이 있다면 블랙홀 근처에서 무언가를 끌어낼 수도 있어요. 초거대 질량 블랙홀 근처의 자기장이 블랙홀의 중력장만큼 강하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선을 이미 넘어선 물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사상의 지평선은 중력이 매우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이 물질을 최소한 빛의 속도로 가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거주지를 계획하고 있는 행성 목록이 있는데 첫 번째 행성은 금성입니다. 지구의 사악한 쌍둥이 행성은 섭씨 427도에 달하는 온도와 아름다운 황산 폭풍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우선 이 열기는 금성 표면에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즉시 수십 미터 지하의 미래의 집을 건설합니다. 벽, 바닥, 그리고 천장은 열에 강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므로 탄화 하프늄을 사용합니다. 2016년에 발견된 이 재료는 섭씨 3900도 이상의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기 냉각 및 정화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금성대기에 유독성 공기를 모아 복잡한 필터망을 통과시켜서 주거지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전달합니다. 추가 혜택으로 이 공기의 온도는 외부의 높은 온도 덕분에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주공간 아래에 별도의 룸을 만들고 발전실로 지정합니다. 그곳의 장치는 금성에 거의 무한한 지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주택에 전기를 공급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본 후에 지열 욕실도 추가합니다. 금성에는 물이 없지만 금성은 산성구름으로부터 추출되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 배관 시스템에는 온수를 위한 난방장치와 냉수를 위한 액체 질소가 있는 냉각장치가 포함됩니다. 또 하나의 분리된 공간은 정원입니다. 어떤 식물도 금성 표면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천장에 밝은 불빛과 곳곳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춘 넓은 홀을 만듭니다. 채소를 위한 넓은 밭, 과일, 식물을 위한 지역, 그리고 참나무처럼 오래 사는 나무 몇 그루를 위한 토양이 중앙에 있습니다. 나무는 건물 전체에 산소를 추가로 공급할 거예요. 정원도 탄화 하프늄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금성 토양에 과도한 열에 시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토성입니다. 토성은 가스 행성이지만 최적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얇으면서도 안정적인 층이 있습니다. 그곳의 온도는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기에 딱 알맞습니다. 집을 지을 호버 플랫폼을 만듭니다. 토성에는 단단한 땅이 전혀 없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풍력발전 터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 거성의 바람은 믿을 수 없는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힘을 활용하는 동시에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곳은 기압과 온도가 거의 적당하기 때문에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바람입니다. 집을 낮게 만들고 공기역학을 위해 거의 프리스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벽과 지붕은 강력한 돌풍이 뜯어낼 수 없도록 하나의 튼튼한 금속 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몇 미터 두께로 만들고 깨지지 않는 우주 등급의 유리창을 추가합니다. 물은 파이프가 내장된 일련의 유사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른 층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 덕분에 전기와 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의 유일한 문제는 식량이지만 초기에는 정원용 비옥한 토양과 함께 사람이 사는 다른 행성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원으로 사용할 공간을 다른 호버 플랫폼에 만듭니다. 결과에 만족한 여러분은 목록의 다음 목적지 유로파로 향합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는 협곡과 크레바스로 가득 찬 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지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짠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고려해서 이번에도 지하 주거지를 선택합니다. 온도는 매우 낮지만 뜨거운 행성 핵에 가까이 갈수록 더 따뜻해집니다. 지하 바다에서 안전하게 물을 추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깊은 곳에 거주지를 설치합니다. 벽과 천장에는 단열재가 덧대어져 있고 지하 창고에는 소금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가정용 정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얼음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추출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수증기는 수집되고 여과되며 그 후 다른 필요한 물질들로 강화되어 주거지로 전달됩니다. 식량 문제에 있어서는 특이한 해결책을 택합니다. 먹을 수 있는 해양 식물과 물고기죠. 바다에서 조류를 양식하기 위해 별도의 수조를 만들고 지구와 사람들이 사는 다른 행성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들여와 유로파에서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명왕성입니다. 너비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한 이 작은 외성은 테라포밍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거주지를 위한 큰 돔을 만듭니다. 태양계의 다른 어떤 곳보다 태양이 더 약하게 빛나기 때문에 돔 전체에 햇빛을 강화하는 패널을 만듭니다. 패널은 그 아래 표면이 더 밝은 빛과 열기를 받게 해서 그 지역을 편안한 온도로 만들 것입니다. 명왕성의 얼음은 지구의 얼음처럼 얼어붙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액체를 모아둘 큰 탱크가 있는 스테이션을 건설합니다. 또한 표면 깊은 곳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굴착 플랫폼을 추가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용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이 따뜻해지고 빛이 잘 들어오면 우리는 지구나 테라포밍된 화성의 주거지에서 익숙한 형태의 매우 일반적인 주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구성을 위한 여러 층의 탄소나 티타늄 합금 벽과 천장, 그리고 강화된 지하실이 있어요. 그래도 조명돔에 문제가 생길 때만 작동하게 될 비상 절연 패딩도 추가합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기온이 빠르게 영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공기나 물과 같은 분자가 필요해요. 우리 대기에는 음파가 잘 퍼지지만 우주 공간은 진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손뼉을 크게 칠 수는 있지만 진동에서 그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분자가 없습니다. 소행성에 대한 또 하나의 미신이 있어요. 화성 궤도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가야 합니다. 우와, 우리는 소행성대에 있고 거대한 바위와 얼음 덩어리 사이로 피합니다. 소행성이 가득한 지대에 들어섰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주는 넓고 소행성 간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요. 소행성대에 있는 모든 바위와 잔해들은 달 무게의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주 공간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두 은하의 충돌을 보세요. 각 은하에는 저마다 수십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섞는다고 해도 심지어 여기에서도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미신은 우리 궤도가 무중력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6km 상공의 거대한 상자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상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상자와 같은 속도로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제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느껴질 거예요. 궤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로부터 400km 상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구 표면을 향해서가 아니라 지구 둘레로요.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초당 약 7.6km입니다. 미 대륙을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8분 만에 횡단할 수 있는 속도예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속도로 ISS와 함께 추락하고 있어요. 이제 달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같은 쪽으로만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달의 어두운 면이 있고 그곳에는 태양광선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미신이에요. 달이 지구에 대해 동주기 자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달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달의 자전은 지구의 자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달을 볼 때마다 한쪽 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달에도 태양이 비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달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그저 반대편일 뿐입니다. 그곳에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분화구 중 하나인 남극 에이트겐 분지가 있습니다. 텍사스주 2개의 크기만큼 큽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한 가지 속설은 사람들이 실제로 달에 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에 갔었던 최초의 우주 비행사들이 입었던 실제 우주복입니다. 신발 밑창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발이 달에 그런 발자국을 남겼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능해요. 달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 위에 부츠를 더 신었고 그 부츠의 밑창은 달에 있는 발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서 떠날 때 모든 물건을 다 가져오지 않았어요. 많은 물건을 남겼어요. 심지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달 모듈에 있는 좌석의 팔걸이도 버리고 왔습니다. 현재 달에 있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의 총 중량은 월면 작업차, 우주선 잔해, 로켓단, 달 탐사선을 포함하여 약 187톤입니다. 보잉 737 세대의 무게예요. 다음 속설은 여름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가 1년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더운 계절이 옵니다. 태양은 지구를 더 뜨겁게 하고 우리는 해변으로 향하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지구의 축을 그려보세요.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구의 축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 때 겨울이 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은 뜨거운 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태양광선이 지구를 가열하는 각도로 비추기 때문에 더워집니다. 하지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구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고 약간 납작한 타원이기 때문이죠.
보통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우리가 지나가는 궤도의 지점에 따라 500만 킬로미터 이상 길거나 짧을 수 있어요. 태양에 관한 또 하나의 속설은 태양이 노란색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주로 가보죠. 창밖을 내다보면 흰색이에요. 태양은 지구 대기의 필터를 통해서만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대기의 구성과 두께는 태양의 빛을 왜곡시켜요. 하지만 별들의 색깔은 다양해요. 기온이 낮은 별들은 밝은 오렌지색과 빨간색입니다. 보통 우리 태양보다 아주 오래된 별들이에요. 하지만 젊고 매우 뜨거운 별들은 밝은 파란색입니다. 태양은 이 스펙트럼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주복을 벗으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몸은 공기의 압력 하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주 공간은 진공입니다. 거대한 금속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빨아들였어요. 온도를 영하 270도까지 떨어뜨리면 우주 공간과 같아집니다.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폐 같은 모든 공기 주머니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처럼 탄력 있는 조직이 아니었다면 풍선처럼 부풀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조직은 늘어나고 구부러지기 때문에 몸의 크기는 유지될 겁니다. 체내에는 약 20초를 버틸 수 있는 산소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곧 기절할 거예요.